우리나라 현재 참 잠깐이지만 몇 년 경찰에 직접 몸 담기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전문적 프로파일러 인력이 경찰에 충분히 배치가 돼 있나요? 채용된 거는 2000년대 중반, 후반에 40명이 채용이 됐고요. 그 후반에 2010년 이후에는 한 열 몇 명이 채용이 됐는데 5년 의무 복무 기간을 지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한 20명 안쪽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 50명 정도는 있어야지. 아니, 계속해서 더 인원을 늘려가야 돼도 좀 그게 정상일 텐데 그렇죠. 한꺼번에 좀 많은 숫자를 뽑았는데 빠져나가고 충원도 안 해요? 네, 오히려 줄어들어 있어요? 줄어들습니다.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글쎄, 그거는 경찰청의 흔히 말하는 인력 관리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는 전문적인 수사관들을 양성하는데 우리 경찰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사관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심리 수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방화 수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사기범죄 수사관이라든가 이런 전종하는 수사관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경찰의 시스템은 1년마다 이 보직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승진을 못하고 승진을 못하면은 전문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전문화가 안 되고. 아니, 우리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고 그다음 또 요즘은 이런 이 프로파일러를 양성하는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각종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와 말씀들을 하는 걸 보고 듬직하게 생각했어요. 아, 현직 경찰에 저런 분들이 막 질비하겠지. 문제군요,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충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몇 년 했는데 새로운 후배들이 충원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프로파일러를 양성하는 과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찰대학에도 없어요? 경찰대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겼으니까 이제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 거고 동국대 같은 경우도 교수님이 한 분 작년에 오셨는데 범죄심리 전공으로는 그분이 이제 시작인 거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본 것과는 다르게 그러네요. 이게 전문화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빨리 더 투자를 해서 키워나가야 할 대목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투자를 하면은 이득을 전체 국민들이 받는데. 국민이 보죠. 근데 이제 투자를 그 돈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투자를 전체 국민이 보는 투자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는 잘 안 하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예산을 경찰 조직에 유리한 쪽으로만 쓰려고 한다? 그런 얘기로군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경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자기네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 현실까지 진단을 했고 다른 분과 달리 또 특별하게 문화인류학, 사회학 공부를 하시고 프로파일러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배경, 이런 잔혹범죄, 또 분노범죄, 사회적 표출,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 그 원인을 좀 차분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제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골치 아파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청소년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링 범죄라고 하는데요. 링? 예. RING라고 해서 링이 원래 반지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범죄 집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이 되기 전에 느슨한 형태의 갱을 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영화의 속어입니까? 예, 일종의? 속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애들이 그냥 쉽게 말하는 슬랭 같은 형태인 건데 갱 되기 전 단계 링. 예. 근데 그 링은 사람을 죽여도 재미로 죽이고 성범죄로도 재미로 죽입니다. 재미로 합니다. 재미로. 예. 근데 더 문제네요, 예, 이건. 예.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버닝썬 사태가 벌어지면서 연예인 중에 일부가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몰카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그런 류의 범죄가 링 범죄입니다. 순전히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아니라 대단히 그냥 재미로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근데 그리고 범죄란 인식도 없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학교 근처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걸 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대한민국의 범죄에 대한 걸 말씀드릴 때 그만큼 범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어떤 통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즉 즉흥적인 대응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는 사실 십몇 년 전부터 꾸준히 예견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 위험하다, 노인 범죄 위험하다, 노인 고독사 위험하다. 저희들은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듣는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터지니까 이제는 대안이 없는 거죠. 막 허둥지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데 충분히 연구를 통해서 심도 있게 접근하면 대응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의 범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본질적인 형태의 접근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뭐 공교육의 붕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장 약한 지점인 그 지점에서 충돌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핵심적인 거고 거기에 또 하나가 늘어나는 게 흔히 말하는 헤이트 크라임, 그러니까 증오 범죄, 그러니까 혐오 범죄, 혐오 범죄 정도가 더 좋겠네요. 혐오가 좋겠네요.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서 특별한 어떤 사이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사이트 무슨 베스트라고 하는 사이트 이런 그 성범죄물들을 막 올려놓고도 자기들끼리 재밌어서 하는 그런 그런 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분명히 이뤄놨어야 되는 건데 이뤄놓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다가 거기서 범죄적으로 고무한 사람들이 약자를 공격하는 지금이 우리의 사회적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를 저희들이 몸으로 맡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그렇게 고무돼 갖고 맵범돼서 연쇄범죄자가 된 후에 저희들이 잡으러 가. 이건 사실 의미가 없죠. 되기 전에 잡아야 되는, 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대한민국의 범죄를 말씀드릴 때는 좀 뜬금없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응이 되지 않았다. 준비가 안 돼 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통제란 말을 제가 쓰기도 애매하지만 일정 정도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몰카 영상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혐오라는 것을 그냥 재미로 계속 혐오를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대처할 길도 막막해 보이는데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됩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은 처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통계 작성과 연구부터 시작돼야죠. 근데 그게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불과 한 3, 4년이면은 기초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라든가 아니면 대응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미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중심이 돼서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경찰이고 경찰이 어떤 사람이고 범죄자를 잡는 사람이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스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해야 되고 그런 거? 그거는 글쎄요. 국회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법무부 범죄예방국이 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의
관련된 부처가 분명히 있고 보건복지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같은 데도 있을 있고, 것이고 그런 데들이 네. 협업을 해서 우선 자료 분류하고 통계 분석부터 해서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누가 가야 할지 예. 경찰이 가야 할지 사회복지사가 가야 할지 상담심리사가 가야 할지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아인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들 손을 놨습니다. 왜? 정신질환도 결합돼 있어요, 거기는. 그렇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정신질환이 아니죠. 처음에는 정신질환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초기에는 정신질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이 사람을 정신질환적 폭력자로 만든 거죠.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이 사람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다들 우리 게 아니라고 다 민다. 벽을 다 쌓아버렸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누가 출동해야 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협업 네트워킹 시스템이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아무도 책임 안 진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뭐 통과가 되지도 않고 있고 서로 벽만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에 있는 지구대원들만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들은 과로로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거고 정신건강복지사 정신건강에 담당하는 지역에서 지역사회보건센터에서 한 사람당 500명 막 감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바로 범죄자가 되는 네.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하다가 왜 그 인터넷상의 이 뭐 혐오 사이트들 거기서 뭐 서로 또 더 경쟁적으로 주고받는 악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를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양식, 보도하는 방식 이것도 역시 잠재적 범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암시성 범죄라고 합니다. 암시, 사회적 암시 혹은 암시성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가 규제하는 것보다 언론 스스로 일종의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협약은 있대요. 있는데 안 지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선 우리 언론의 범죄 보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뭐냐면 경찰이나 검찰이 불러주는데 그냥 쓰는 겁니다. 제가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자의 기사를 딱 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딱 경찰청 홍보국이나 대검찰청에 있는 홍보 담당관들이 그냥 뿌리는 언론 보도문을 그대로 갖다 왔습니다. 본인의 분석도 나타나지 않고 분석이 있다고 하면 보통 어떤 전문가의 인용문 조금 합니다. 그대로 갖다 합니다. 예. 기자라고 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히 본인도 생각을 해갖고 데스크랑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기사들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범죄자들한테 암시를 주고 자극을 주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흉기를 어떻게 썼네, 어떻게 찔렀네,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도 실제로 물어봐요. 이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데 그 심각성도 못 느껴요. 아니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원천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도자료나 그때 그런 걸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야 되죠. 근데 거기가 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종의 그 사람들은 성과 자랑하려고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언론이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줘야 되죠. 맞죠? 그 사람들은 그걸 성과를 가지고 그걸 담당했던 수사팀장의 과정도 승진하려고 흔히 말하는 자기 PR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규제도 사실 규정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 거죠. 그거를 감시해야 될 게 언론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일종의 부안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찌르면 되겠구나. 누굴 선택해서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실동에서 침입범죄가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몇 번을 누르고 뭐 이거 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보도에서. 근데 그게 지금 나오는 게 한국의 언론은 그것도 그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경우는 영상이 없으면 사파를 그려가지고 사파에 눈도 이렇게 보니만은 괴물 눈처럼. 그게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이 자극이 된다는 거. 최소한 그런 논문 한 편이라도 보고 그걸 사파를 썼으면 좋겠어요. 경쟁적으로 예, 예. 일종의 선정 보도예요. 선정 보도죠. 그것도 시청률 지상주의에 따른 선정 보도 아닙니까? 전부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잠재적 범죄자들한테 충분히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자극이 된다. 예, 예. 바로 여기에 있는 범죄를 실행할 때 바로 수법이 머리에 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경험도 없는데 사람을 흔히 말하는 저렇게 훼손을 했을까? 가능한 것은 TV 보면,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하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그 언론 선진국들에서는 엄격하다면서요? 범죄 사건 보도 준칙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규제해서 이것이 안 되면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지 맞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요? 그쪽은?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 예를 들면은 흉기의 종류는 얘기하지 않는다. 흉기의 모양도 얘기하지 않는다. 단 흉기라고는 얘기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을 뭐 찔렀다고 표현하지 않고 일정 정도 이제 그걸로 공격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다. 그리고 몇 회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공격했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야지 유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범죄 현장에 영화 보듯이 해보니까 이건 안 되죠.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바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얼핏 본 기사 같은 게 떠오르네요. 저절로. 뭐 등산용 스틱으로 그렇죠. 어느 부위를 뭐 몇십 차례 뭐 이것까지 쫙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경찰청에서 내놓는 홍보 문구나 아니면은 그 수사팀에서 이제 일종의 흘려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좀 경찰청, 검찰청부터 바뀔 수 없어요? 바뀌어야죠. 근데 지금까지 이래왔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냥 그 별 내용 없이 보도자료를 내면 그렇죠. 이제 기자들이 또 난리를 칠 거예요. 그렇게 되죠. 또 질문하고 막. 그러니까 본질에 가까운 것을 질문해야 되는데 이게 지엽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황색 언론 얘기를 듣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인 거죠. 네,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이 더 좀 잘 살게 되고 이러면 좀 더 안전해지고 근데 아니네요. 우리는 안전에 대한 비용을 공짜로 생각합니다. 안전은 거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안전에 대한 비용을 막대하게 지불해서 지금 안전한 나라가 된 거고 그걸 실패한 선진국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안전은 거저 얻어진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죠.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되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 속해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죠? 맞습니다. 우선 총기나 이런 거 자체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좀 적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위험하고 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중요한 고비예요, 이게? 지금이 아마 그 결절점 아니면 그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총기에 대한 것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총기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풀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링범죄라든가 아니면 무차별 범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 조직이 없어도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대응 조직이 없으니까 그 위험이 체감되는 그 변곡점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다행히 별로 투자 없었어도 됐다면 그렇죠. 이제는 꼭 투자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투자해야지 효과는 5년 뒤에 나타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이나 예전 투자가 1년 단위, 그러니까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지금 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바로 몇 년 전 강남역 그 살인 사건이 하나의 출발점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뭐 남혐, 여혐 이것도 함께 또 결합되면서 또 정신질환도 문제도 결합되면서 뭐 일종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것도 결합되면서 우리 사회가 논의를 막 뜨겁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옛따라 흉폭한 그런 범죄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근데 논의의 결론은 아직 없군요. 결론은 없는 거죠. 결론을 모아서 사회적 관심은 증폭돼 네. 있지만 결론은 아직 없네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을 때 그걸 모아갖고 초점을 맞춰서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 그 시점인데. 그 시점이고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예. 저는 법무부 범죄예방국 같은 법무부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 법사위원회 같은 데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관심이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연구단체나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기하고 있는 것을 못 받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든타임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페인 같은 아니 프랑스 같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발전했는데 속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것이 존재하는 그런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본, 스페인, 프랑스가 그런 심각한 범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 못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범죄율에서도 카운트가 안 되는 범죄인 거죠. 아예. 그러니까 범죄율을 국가 간에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디가 더 안전하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지만은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일종의 치외법권 지대가 존재하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돼버릴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살아가야 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거죠. 네, 관심들은 많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아이고 이러면 안 돼 라고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목소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국회가 움직여서 법 만들고 제도 만들고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일 이제 꼭 해야 되겠네요. 귀한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 프로파일러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 지금 중요한 변곡점 지나고 있답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우리도 함께 좀 국회를 향해, 정치권을 향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